K덴탈 해외로 수출길 넓히는 중. 네, 덴탈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들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얼마 전이긴 하죠.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제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차기 임플란트 대장주는 누가 될 것인지 참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교정이라든지 진단 장비까지 또 치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미용 의료기기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관심을 좀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에 치아 치료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덴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또 잘 가고 있는지 먼저 임플란트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2021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치과 임플란트 시장의 규모가 한 5조 2천억 원대 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나라 치과용 임플란트 업계 매출은 1조 한 3천억 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령화로 인해서 그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소득 수준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높아진 만큼 임플란트 시장은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이 임플란트에 대한 식립률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인구 10,000명당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개수가 한 600개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고령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결손치가 증가하면서 이 임플란트 식립률이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 확대가 되는 것도 임플란트 그 보급률을 좀 늘렸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 7월 1일부터는요, 정부에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 대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임플란트 쪽에 보험을 확대를 하게 되면서 지금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층은 임플란트 2개까지는 자기 부담금 30%가 내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법이 조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런 이유들도 임플란트의 수요를 계속해서 높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업을 좀 살펴보자면요. 국내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임플란트 쪽에서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세계에서는 한 4위에서 5위 정도의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뭐 횡령 이슈도 있었고요. 경영권 이슈, 이런 속 시끄러운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본업은 굉장히 잘 해주면서 실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작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기업 최초로 지금 연매출 1조 원을 넘겼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올해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랑 영업이익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또 중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뭐 대만이라던가 여러 아시아 신흥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실적을 탄탄하게 이어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 생각보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율일 자체가 좀 높다는 거를 처음 좀 알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 더욱더 관심을 갖고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우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상장 폐지가 됐고요.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많은 종목들이 지난번에 좀 올라갔었는데 이유가 이제 지난해 이맘때쯤에 중국에서 VBP를 시행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거든요. VBP 시행과 관련돼서 또 굉장히 평가들이 엇갈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제도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8월쯤에 중국에서 이제 VBP를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VBP가 뭐냐면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입찰을 통해서 의약품 같은 것들을 대량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체적인 의료 비용을 낮추자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처음에 중국에서 이 소식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에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요, VBP 정책이 결국에는 의료비를 낮추겠다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평균 판매 단가를 낮추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이거를 좀 악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반전이 됐던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가격은 낮아졌어도 이게 큐가 늘어나면,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오히려 이익률이 보존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호재로 분위기가 반전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스위스의 스트라우만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스트라우만이 임플란트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전략을 가져가는 이쪽으로
프리미엄 쪽으로 이제 제품 고가의 정책들을 가져가는 전략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는 국공립 시장에서는 스트라우만이라던가 덴스플라이라던가 여러 가지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입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입 장벽이 좀 높아서 들어가기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VBP 정책으로 인해서 합리적인 가격에 우리나라 국산 브랜드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격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이 있고 여기에 제품력까지 기술력까지 탄탄하다 보니까 VBP 정책이 시행이 되고 우리나라와 경쟁할 수 있는 또 다른 브랜드가 없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증권가의 해석이었고요. 또 실제로 이제 지난 1월에 VBP 정책에 대한 입찰 결과가 발표가 된 바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장 많은 수량을 따대면서 입찰에서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얻었었고요. 그 뒤를 이었던 기업도 우리나라 기업이었던 이제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입찰 결과 이제 중국의 VBP 제도가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고 점유율을 확대하고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되면서 사실 올 상반기 내내 주가들이 계속해서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적의 경우에도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덴티움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덴티움도 VBP 정책 수혜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VBP 정책으로 인해서 실제로 판매량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VBP 정책이 4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덴티움의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이 43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데이터를 집계한 이래로 최대 실적을 냈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번 2분기에도 중국 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상승하면서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많게 늘어났습니다. 570억 원까지 중국 쪽 수출이 늘어났다라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매출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광고비라던가 성과급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이 약간 하락을 했었는데요. 사실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그동안에 좀 시장에 노출하는 빈도가 적었어요. 노출시키지 않았던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자진 상폐를 결정하면서 갑자기 마케팅 전략들을 시행하면서 막 이제 시장에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최근에는 또 이제 배우 송강호 씨를 모델로 발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이제 차기 대장주를 차지하겠다라는 전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광고 효과가 앞으로 덴티움이라는 기업에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VBP 정책이 시행되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저렴한 가격 대비 또 굉장히 우수한 퀄리티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매출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실제로 말씀을 주신 대로 덴티움의 경우에 수출이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77개국 정도의 임플란트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매출을 1,000억 원을 또 돌파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VBP 정책이 시행이 되면서 말씀 주신 대로 실제 우리나라가 1, 2위를 차지하는 등 굉장한 수혜를 봤어요. 그리고 이 정책을 통해서 임플란트 가격 자체가 조금 내려가게 된다면 중국 내에서도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임플란트에 대한 보급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600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유럽의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임플란트 승립 그 개수가 100개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인구 10,000명당 아직은 25개에서 30개 정도로 이제 굉장히 보급률이 낮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VBP 시행이 되면 이 보급률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어찌됐건 임플란트 이제 이 자재에 대해서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환자 임플란트 비용을 약 이제 7,200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 임플란트에 대한 자재를 가격을 낮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술 서비스에 대한 가격도 낮추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요. 그래서 이
이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도 좀 진료 비용이 합리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조절했기 때문에 시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국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사실은 중국 내부에서도 중국 의사들이나 중국 병원 내부에서도 중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보다 수입산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좋고요. 네. 아무래도 수입산 제품은 제품력이라던가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다라는 것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제품 퀄리티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스위스나 다른 기업들보다는 가격이 낮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파워가 중국에 침투됐을 때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증권가들의 시각인 것 같고요. 물론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기 위해서는 이런 정부 쪽의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사실 치과 병원의 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상당히 적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네. 그래도 최근에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치과 병원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치과 의사들의 그 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특히나 임플란트를 수술할 수 있는 치과 의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있어도 이 의사들이 대부분 뭐 베이징 쪽이라던가 상하이 쪽 이런 쪽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고질적으로 해결이 되면 훨씬 더 임플란트 보급률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임플란트를 심는 기술이라든지 확실히 치과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더욱더 크게 좀 수직으로 상승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중국 쪽으로 임플란트 수출이 많이 늘어난 건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가 중국 소비 종목들도 굉장히 안 좋듯이 네. 중국 쪽의 매출이 많이 편향돼 있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많이 떠안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6년 만에 드디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허용해준다라는 발표가 들려오면서 면세점, 화장품, 뭐 카지노, 치과 여러 가지 리오프닝주 중국 소비주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지금 중국 쪽에서는 부동산 위기라던가 여러 가지 경기 불확실성, 경기 불안들이 확산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소비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악재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어떤 효과를 보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임플란트 기업의 경우에는요. 중국 이외에도 당연히 뭐 다른 나라들에 대한 수출이라던가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가 미국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임플란트 시장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 엠비스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엠비스타라는 기업이 미국 내부에서 좀 과점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점은 이 엠비스타가 그동안 과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근 4년 동안은 점유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고요. 이 줄어든 점유율을 신생 브랜드라던가 다른 브랜드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틈을 공략하고자 국내 기업에서는 디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쪽에서 이제 미국 쪽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디오 역시 지금까지는 중국 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미국 상위에 있는 DSO 그러니까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 이쪽이랑 계약들도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미국 쪽을 공략하겠다. 이쪽에서 실적을 좀 내보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봤는데 중국에 편중돼 있지 않은 부분들 어떻게 또 수출 비중을 다른 나라로 넓혀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금 얘기한 것들은 임플란트 시장과 관련된 네. 이야기들이고요. 사실 임플란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치아가 어떤지 진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쪽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치과 진단 기기는요, 우리가 구강 외 쪽을 진단할 수 있는 2D, 3D CT 기기로 구분이 되고요. 또 이제 구강 안쪽을 진단할 수 있는 구강 스캐너로 네. 구분이 된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체적으로 비싼 장비에 대한 수요가 좀
부진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기기 쪽에 대한 수출은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금 CT기기의 경우에는 2D와 3D CT기기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 2D의 경우에는요, 이 품질 격차가 없습니다. 기업마다 품질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가격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이 가격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그렇겠죠. 저가 물량 네. 공세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제 3D 쪽에서는 이 품질에 대한 높낮이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 뭐죠? 3D 아니요. 진단기기요? 미국 쪽이라던가 네. 좀 이런 기업들은요, 2D에서 3D로 진단기기를 교체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D가 기술력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지금 국내 기업 쪽에서는 바텍이라는 기업이 이 3D 쪽의 매출 비중을 높여가면서 네. 지금 한 65%까지 매출을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여기서 수익성을 약간 방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T기기 시장은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 만족을 보는 구강 스캐너. 스캐너요? 네, 이쪽 네. 시장은 그래도 CT기기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높은 편이고요. 수익성도 높고요. 아직까지는 블루 오션인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바텍이라는 기업도 구강 스캐너 쪽으로 이제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비츠라는 기업도 이제 오는 4분기에 구강 스캐너를 출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발생시키겠다라는 목표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레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있죠. 이 레이가 레이페이스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이 레이페이스가 뭐냐면 얼굴을 3차원으로 이렇게 쭉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3D로 나의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레이페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3D로 이제 입체적으로 내 모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교정을 해요. 그럼 교정도 초기, 중기, 말기까지 있겠죠? 있잖아요. 네. 그럼 얼굴이 변화가 되잖아요. 이 3D로 내 모습들을 미리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진단기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의료 쪽에서도 병원 쪽에서도 의사들 사이에서도 디지털 기기들 이런 치료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 레이페이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다면 실적을 상승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CT기기라던가 구강 스캐너와는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또 시장 점유율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또 효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레이페이스에 대해서까지 함께 또 설명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임플란트 시장 외에도 진단 쪽까지도 좀 확장해서 본다면 치과 의료기기 종목도 굉장히 많고요. 앞으로 각자의 성장성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치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토마토랜드 2.0은 1부와 2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이었고요. 첫 번째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K덴탈 또 이 치과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이 해외 쪽으로 수출기를 상당히 넓혀가고 있고 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과 분석들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토마토랜드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